서로의 만남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깨지고 첫 만남에 커피사, 그다음 그때 이제 2차로 고기사, 그다음 영화관사, 영화관 마실 거 하고 먹을 거 미리 사.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이상형은 잠실 정부에 이제 집이 있는 분을 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하면은 금요일인가 이제 두 번째 분을 만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평일날 그분 집이 근처셔가지고 뭐 일하는 데는 경기 쪽으로 내려가셨어야 되는데 평일날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뭐 나름 나쁘지 않았나 봐요. 제가 느끼기에 또 만나보고 싶었고 뭐 처음부터 느낌이 팍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감정과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한 번 보고 마음은 안 생기는데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싶었고 이런 만남을 시작한 지 초반이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나 만남의 심적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뭐 큰 생각 없이 뭐 영화 본 지 시간도 됐고 하니까 영화 보실래요? 그때가 이제 슬램덩크 막 나올 때였거든요. 어차피 나도 못 봤고 궁금하고 요즘에 넷플릭스 나와가지고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따로 영화관을 잘 안 가잖아요, 예전보다. 그래도 뭐라도 약속을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슬램덩크 보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느낀 게 평일날 직장인을 저녁에 퇴근하고 영화 보러 가는 데이트는 최악이었다 라고 느꼈고요. 대화를 많이 초반에 해야 되는데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들여보내는 게 매너고,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피곤한데 영화 보자, 대화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배고프잖아요. 퇴근하고 바로 오셨는데 내일 출근하는데 일찍 들어가야 되고, 나는 이제 친밀감도 없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영화 보면서 대화도 못하고 뭐 2시간 정도 지나가 챙겨준다고 일찍 들어가야 되지. 평일날 저녁 10시 넘어가면은 뭐 상가들도 다 문 닫기 시작하고 여기서 뭐 술 먹으러 가자고 두 번째 만났는데 하는 것도 실례 같고, 초반에 진짜 영화 데이트는 진짜 비추해. 뭐 주말에 낮에 보는 건 괜찮은데 상대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평일날 애프터를 잡게 됐고, 그런데 퇴근하고 오니까 7시에 보기로 했는데 차가 좀 막혔나봐요. 7시 반 영화였나? 그때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 반 맞춰서 오셔가지고서 급하게 또 들어가게 되고, 제 나름 또 일찍 출발했거든요. 기다림이 뭐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나도 약간은 지쳤다. 그래서 첫 만남에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 신경 쓰였나 봐요. 첫 만남에 커피사, 그 다음에 그때 이제 2차로 고기사, 그 다음에 영화관 사, 영화관 마실 거 하고 먹을 거 미리 사. 그 당시에는 이제 의미를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어차피 내가 혼자 봐도 쓰는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쓰면은 아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고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아무 의미를 안 두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서로한테 좋지 않다. 그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페이를 하는 게 쏠리게 되면은 2년 중에 한 사람이 상대에 대해 더 큰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만남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 깨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의식 속에 내가 이 사람한테 쓴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떤 더 아쉬운 사람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났는데 갑을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인간의 마음에 은연중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쓰게 만드는 상황은 둘의 만남에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서로한테 필요하다. 그 긴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조용히 슬램덩크 뭐 재밌게 보고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뭐 저녁 10시죠. 7시 반 영화를 봤으니까 10시 다 돼가고 이제 집에 가야 하고, 주변 카페는 10시에 문 다 닫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막 10분만 있다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 추워서 뭐 어디 멀리 가기도 뭐하고, 저는 일단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시고 그 카페에 가는 것도 내가 그 장소가 필요해서 가는 거지 그 음료를 먹고 싶어서 가는 케이스는 잘 아니거든요. 카공이나 이렇게 뭐 카페 뭐 하러 갈 때도 어차피 다 마시기 싫거든요. 그냥 물 마시고 싶은데 그냥 제일 싼 뭐 히비스커스 티 같은 거 시켜놓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뭐 실내 어디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화 좀 하면서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고, 처음에 이런저런 똑같이 첫 번째하고 소소한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대화 중에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대화가 좀 루즈해져 간다, 서로한테 마음이 없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내 에너지가 여기까지 이 사람을 받아줄 만큼은 지금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처음 만남이 끝나고 이제 매칭 매니저한테 다음날 전화가 와요. 아, 그분 어떠셨나요? 뭐 어떤 분이시고 뭐 어떤 매력이 있으시고 마음에 드시냐, 또 만나실 거냐, 이렇게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든요, 구두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다 너무 매너도 좋으셨고 사진보다 너무 예쁘셨고 키도 크시고, 뭐 키 큰 거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착하고 좋았다. 키가 제가 생각한 이상형보다는 좀 크시니까 아담한 분으로 해주시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저 만나고 와서 피드백을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셨대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하셨는데
뭐 그래도 제가 보자고 하니까 본 건지 아니 만남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래서 만남 주셨으니까 뭐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피드백에서 제가 좀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셨대요. 본인이 원하는 이제 이상형은 잠실에 집이 잠실 정도에 이제 집이 있는 분을 원하신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감정에 동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상대방의 눈에는 이제 뭐 당황한 거나 제 감정에 어떤 동요가 보였겠죠. 나는 잠실에 집이 없는 걸?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조금 멍해졌던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마음을 다 잡고 그래도 뭔가 그 순간에 고맙다고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예. 앞에서 정확히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나에게 정확히 말해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나도 모르게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분함인데 그게 분함이 열등감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에는 잠실에 집이 있으신 분이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그 정도가 있으니까, 본인이 잠실에 집이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잠실에 집이 있는 분을 원한다고 말을 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심리는 당연한 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덤덤하게 당당히 말할 정도면은 본인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차분한 담당함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무슨 충격인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한 건데, 그러잖아요. 뭐 저기 강남 신세계 지하 현백에 지하에 마트 가면은 거기 뭐 딸내미하고 어머니들 나오시면은 다 그냥 뭐 샤넬, 디올, 에르메스 다 입고 계신데 일상복이잖아요. 아무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그냥 입고 나온 건데,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신경을 쓰고 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런 거 나처럼 신경 안 쓰고 입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라고 요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는 거죠, 대화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그 논리에 맞는 얘기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솔직하게 말해주신 거, 나에 대한 최선의 매너였고 나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줬고, 잘 되긴 않겠구나, 나는 잠실에 집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상담 느낌으로 좀 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화도 재밌었고, 이제 저는 뭐 얼마를 벌고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이렇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연봉을 실제로 적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적었어요. 나는 5천 정도 적으면은 평범보다는 나쁘지 않은 정도고, 그냥 평범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뭐 평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5천이면 괜찮다 그래서 5천인가 6천으로 적었어요. 이게 순진한 거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대요. 여성분들한테 어필이 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나서 느낌을 보면 뭐 이 정도 될 듯 해가지고 한 6천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만남 이후에 감정적 그런 자극이 와서 이제 매칭 매니저한테 저도 이렇고 이랬습니다. 저한테 자신 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하면서 정보도 다 바꾸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다시 썼어요, 이때 제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온 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확 예뻐지고 확 어려지고 집안도 좋아. 깜짝 놀랐다. 왜 이런 분을 나한테 해주시는 건지. 아무리 제가 수락을 해도 상대방이 수락을 안 하면 잘 안 되겠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듣고는 저한테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볼 때는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분도 밝히진 않으셨는데 얼마나 만났는지 이제 가입하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실 수 있었겠죠. 하다가 이제 잠깐 본인도 이제 만남이 지쳐서 잠깐 멈췄다가 오랜만에 이제 저를 만나신 거래요. 까놓고 이제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서 나의 위치의 객관화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빨리 내 눈을 뭐 낮추던 올리던 해가지고서 적정한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궁금해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나보셨냐,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느낌인지가 궁금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그분은 이제 남자만 만났을 거니까 그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알려주셨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다음 만남을 할 수 있었다. 남자분들은 진짜 극과 극이 나온대요. 진짜 전문직 대단하신 분들도 나오는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아시죠? 어떤 그 전문직 특징의 느낌, 약간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지 하고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너무 이게 극명하게 갈린대요.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딱 말해줄 수는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원하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원하는 객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고, 대화에서 자극을 많이 못 느끼고, 제 삶에서 내가 감정의 동요를 받는 일이 좀 적었는데 내 감정의 순간 동요를 준 멘트를 던졌다는 거에도 감사했어요. 그 다음번 매칭을 잡을 때 두 번째 여성분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뭐 잘 안 됐다. 이런 분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아니라고 하시더라. 나중에 이제 매칭 매니저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뭐 잘 된대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뭐 그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요구를 하겠구나 하고 하면서 나 같아도 그렇게 요구할 것 같고 하면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럴까? 그리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이제 지하철에서 가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하면서 못 볼라나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한 그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만나요 하고서 기분 좋게 그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Yeah. Sometimes I get so mad.